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500년 전 가야 시대의 유물들이 대거 발견된 것인데요. 발굴 당시 고분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사람의 흔적인 가야인의 인골도 발견됐습니다. 발굴된 장소는 경남 창녕 송현동. 이곳은 가야시대의 커다란 고분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발굴 당시 깊숙한 고분 내부에는 남녀 2쌍, 총 4구의 인골이 묻혀 있었는데요. 인골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누운 상태였고 뼈대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습니다. 상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한 유골의 경우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유골에서 발견된 정강이 뼈를 비롯해 각종 뼈는 성장판이 닫히기 전이었고 사랑니는 절반 정도밖에 나지 않은 상태. 인골은 만 17세를 넘지 않는 소녀로 추정됐습니다. 출토 당시 매장된 자세로 봤을 때 유골의 총 길이는 약 135cm였다고 합니다. 뼈의 길이를 측정한 뒤 해부학적으로 조립한 결과 4호 인골의 추정 신장은 152에서 159.6cm 사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녀의 키를 추정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수많은 유골을 연구한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미국의 인류학자 밀드레드 트로터 박사였습니다. 인체의 각종 뼈 길이, 특히 위아래 팔다리 뼈와 허벅지 뼈, 정강이 뼈 길이를 알면 수학적으로 사람의 키를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트로터 박사는 인체의 뼈 길이로 사람의 키를 구하는 다양한 관계식을 만들어냈는데요. 가야 소녀의 키 역시 트로터 박사가 고안한 공식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창녕 송현동에서 발견된 인골의 추정 신장은 152에서 159.6cm. 그렇다면 뼈만으로 어떻게 추정 신장을 구했을까요? 이 소녀의 키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유골의 넙다리뼈 길이였죠. 발굴된 유골의 넙다리뼈 길이는 38.7cm. 이 값을 식에 대입한 결과 4호 인골 어린 가야 소녀의 키는 약 155.77호. 인골의 신장은 약 155.8cm였는데요. 여기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8cm를 계산하면 152cm에서 159.6cm 사이인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발굴 당시 나이도 성별도 알 수 없었던 백골이었지만 유골 복원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총동원됐는데요. 복원 결과 유골은 가녀린 몸매를 가진 한 소녀의 모습이었고 연구진들은 송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매장된 지 1500년 만에 제 모습을 드러낸 가야 소녀 송연이는 어떤 사연을 안고 커다란 고분 속에 매장된 것일까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장례 문화 중 하나인 순장은 고대의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처와 노비, 가축을 함께 매장했던 풍습이었습니다. 가야 소녀 송연이 역시 죽은 이를 위해 산자를 묻는 순장 풍습에 따라 주인과 함께 매장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자들은 신체 일부의 뼈 길이만 알아도 그 사람의 키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 몸속 뼈의 길이는 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강이 뼈 길이로 그 사람의 키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정강이 뼈와 성인 남녀 키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강이 뼈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사람의 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강이 뼈 길이가 38cm일 경우
문자 X 대신 숫자 38을 대입해 얻어지는 값이 성인 남녀의 추정 신장인데요. 이처럼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어떤 수를 대입하여 얻은 값을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의 문자와 식. 1500년 전에 살았던 가야소녀 송현이의 키를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식의 분류를 공부했고요. 이어서 오늘은 교과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항식 계산 덧셈과 뺄셈 이어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살펴볼 건데, 작은 제목으로 2차식의 덧셈과 뺄셈도 나오고 있어요. 자, 2차식은 무엇을 줄였다고 했나요? 네, 2차 다항식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생각 열기부터 이제 교과서 한번 보고 본론 들어갈게요. 생각 열기 보겠습니다. 어느 꽃가게에서는 장미와 백합 한 송이씩을 각각 A1과 B1에 팔고 있다. 이 꽃가게에서 정민이는 장미 4송이 그리고 백합 3송이를 샀고, 지연이는 장미 2송이와 백합 5송이를 샀는데, 그때 그 꽃 가격을 A와 B를 이용해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교과서 아래에 있는 내용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우리 등교 수업 때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런 내용처럼 마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4a 더하기 3b 그리고 2a 더하기 5b가 있는데, 이것들 곱셈에 대한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4a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기술적으로는 4 곱하기 a를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4a라고 쓴 것인데, 자, 그 곱셈은 덧셈을 포함하고 있죠. 자, 4를 a번 더했다 또는 a를 4번 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4를 a번 더했다, a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기 때문에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쭉 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더하기 4, 요게 a번이다, a회 더했다, 이렇게 설명밖에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a를 4번 더했다, 요거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죠. a를 4번 더했다. 자, 또 3b는 b를 3번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를 3번 더했다. 자, 이쪽에서는요, a를 2번 더했다, a 더하기 a, 또 b를 5번 더했다,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네, 5번 됐습니다. 자, 이것을 또 더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모두 덧셈만 있죠? 모두 덧셈만 있으면 여러분들 교환법칙, 결합법칙 쓸 수 있다.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곱셈만 있다.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써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모두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당히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 볼 수 있죠. 그러면 A 4번에 2번을 모아놓고 또 B를 3번, 5번을 모아놓으면, 그러면 A를 총 6번 더했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B를 8번 더했다가 보입니다. 따라서 이건 6A 더하기 8B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서 요 항이요, A로 똑같은 문자를 갖는 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4A와 2A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그때 개수끼리의 합을 취하고 그 6A가 되고요. 또 동류항 찾으면 3B와 동류항은 5B예요. 그래서 그때의 개수들의 합, 3과 5를 합해서 8B로 써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항식의 덧셈 첫 번째 내용이에요. 교과서 아래, 맨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문자가 1개인 1차식의 덧셈 뺄셈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겠죠? 뜻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동류항이라고 하는 뜻은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을 때,
그때 동류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이건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2차식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2차 다항식 네, 전 시간의 내용, 식의 분류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서 이 2차식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식에 대한 예제 하나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로 쳐져 있는 2a제곱 빼기 3a 더하기 5라고 하는 거,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식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우선 다항식이죠. 항이 여러 개. 우리 다항식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인데, 이 다항식, 항이 3개가 있는 다항식이에요. 이 다항식이 최고차가 2입니다. 그래서 2차 다항식이에요. 그때 다항이라는 것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 하나의 2차식이고요.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2차식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아까처럼 요 풀이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2를 a제곱번 더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a제곱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a제곱을 2번 더했다 하면 명확하죠. 자, a제곱을 2번 더했다. 또 여기는요, a를 3번 더했다. 그것을 이제 묶어서 빼준다는 거지. 자, 우리 등교 수업 때 이야기했듯이 곱셈 기호를 생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먼저 거기를 봤다. 결합 법칙이 구성되어 있다. 아니면 괄호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3번 더한 것을 빼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5 있고 여기 a제곱 3번 더하고 또 a를 6번 더하고 7을 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계산한다면 2a제곱 더하기 3a제곱 빼기 3a 더하기 6a 그리고 더하기 5 빼기 7로 이렇게 풀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류항끼리 모아서 개수를 계산한다. 개수끼리. 자, 그럼 2와 3 a제곱을 2번 더하고 a제곱을 3번 더한 걸 모두 더하면 a제곱을 5번 더하게 되죠. 이것은 2 더하기 3의 a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6a예요. 그럼 마이너스 3과 6 플러스 6을 계산하면 플러스 3이 나오죠. 자,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5 빼기 7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 답으로 갑니다. 5a 제곱 여기는 플러스 3이죠. 자, 플러스 3a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2차식의 덧셈과 뺄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얘가 2차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2차 다항식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 또 잘 안 쓰는 표현 뭐요? 2차 정식을 줄여서 2차식이라고 불렀다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들의 덧셈이야 뭐 동류항끼리 모아서 개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 한번 써놓고 또 볼게요. 이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괄호가 있는 것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앞에 마이너스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자, 분배 법칙을 써주는 겁니다. 전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제곱,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이므로 아무 말 하지 말자 하고 선생님이 아닌 어떤 이제 선생님도 이름 모르는 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전개를 해주면 이거는 4x제곱 더하기 이 부분은 그대로 먼저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빼기에 3x에서 자, 요거 전개에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7, 플러스 7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중괄호의 대괄호입니다. 자, 요 안에 거 계산을 하면서 요 마이너스 풀죠. 전개합시다. 그럼 4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에, 자, 봅시다. 여기에 플러스 x제곱은 홀로 있죠? 거기에 마이너스 전개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3x 빼기 2x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x, 여기에 마이너스가 전개되면서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7에 마이너스 전개해서 빼기 7, 마이너스 7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4x제곱 더하기,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정리해 주는데 이 부분 x제곱, x제곱 동류항이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자, 그리고 플러스에 괄호 묶여있으니까 이거 풀어줍시다. 4x제곱 빼기 2x제곱. 여기 플러스로 전개해주는 거니까 부호 그대로 가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자, 그래서 동류항끼리 보면 이게 동류항이에요. 그러므로 2x제곱 빼기 x 빼기 7로 마무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 특히 또 2차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예요. 단항식, 다항식 곱셈은 어떻게 하는가 생각 열기에서 자,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다음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모양의 시트지를 겹치지 않게 붙여서 큰 직사각형 모양을 만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역시 각각의 넓이를 모두 합한 식과 그리고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그 식의 비교가 되겠어서 x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그 전체 넓이의 식과 각각 그 넓이를 합한 x제곱 더하기 3x의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넓이를 구했으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걸 식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띄워놓고 보죠.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 항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자, 실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자,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것이 괄호 안으로 침범을 하면서 나도 좀 놀아줘 한다는 느낌입니다.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가 x에도 붙고 그리고 플러스 3에도 붙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x 곱하기 x와 x 곱하기 플러스 3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써볼까요? 자, x 곱하기 x와 x 곱하기 3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 3을 여기에 곱해도 되고요. 그냥 이 부호는 마지막에 붙여주어도 충분합니다. 네, 그거 이렇게 설명 가능해요. 그냥 x와 3을 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부호를 여기에 붙여놓는다. 여기에 빼기가 있었으면 여기에 빼기를 줘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을 계산해주면 자, x제곱 더하기 3x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44페이지 내용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가로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개하여 얻은 다항식을 전개식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전개식이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문제에서 전개식을 구하시오 하면 그래 풀어헤치면 된다. 전개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의 다항식을 자, 여기는 곱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하나의 다항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을 때 곱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의 전개식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개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 전개합시다. 2a 곱하기 3a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도 써서 6a 제곱이 되고요. 6a 제곱 그리고 2a와 곱해서 2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예요. 자, 여러분들 a제곱과 a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6과 2를 어떻게 계산해보고자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더하면 틀려요. 알겠죠? 자, a제곱과 a는 해놓고 분리를 해놓고 마무리를 짓는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4x도 있는데 얘가 전개를 해줍니다. 분배 법칙을 해서 전개식을 찾아주면 자, x 곱하기 마이너스 4x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 또 마이너스 2y와 그리고 마이너스 4x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곱이니까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 2, 4, 8에 y와 x를 곱하니까 xy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x를 곱하면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플러스 12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12x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눗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인데요. 자,
자, 우선 책을 한번 띄워놓고 보죠. 우리가 앞서 다낭식 쪽에서의 나눗셈도 각각, 자, 우리가 앞서서 계산할 때도 모두 곱셈으로 풀어헤치고 나눗셈을 해주는 내용이 있었죠. 또 그것을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서 나눗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쪽에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식은요, 12x제곱 더하기 8x 묶어놓고 나누기 4x가 있는데, 자, 나누기 4x를 곱하기 4x분의 1로 바꾸어준 다음에, 그리고 4x분의 1을 전개,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x 더하기 2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 다음 나누기 4x를 통째로 그냥 분모로 놓고 하나의 분수를 만들어주겠다. 자, 그 다음에 약분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때 선생님이 하나를 쓰고 가죠. 자, 요 식에서요, 우리가 바로 약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덧셈을 분리를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4x분의 12x제곱 더하기 4x분의 8x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 우리가 약분을 해볼까요? 그럼 4일은 4, 4, 3, 12. 그 다음 지수 법칙에서 x가 지워지고 여기에 지수 하나 지워지죠. 뺄셈을 취해주죠. 자, 오른쪽에서도 4일은 4, 4, 2, 8 약분이 되면서, 자, x끼리는 똑같이 약분이 돼서 1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3x 더하기 2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직접 나눗셈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요 4와 12를 약분을 해준다. 그러면 3이 되는데, 여러분들 주의할 거 여기에서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가 여기에서 약분이 한 번 되고 이쪽에서도 약분이 한 번 되죠.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이 4x가 분자에 있는 각각의 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4, 3, 12가 되고, 또 요 8도 여러분들이 자칫 4가 약분이 됐네, 얘는 약분 못하네, 요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곱셈인 경우예요. 만약 4x분의 12x제곱 곱하기 8x가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약분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얘는 더 약분이 안 돼요. 여기가 곱일 때는. 그런데 덧셈 뺄셈일 때는 여기 덧셈 뺄셈으로 분수가 두 개로 갈리기 때문에 여기 4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얘도 한 번 더 공격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4일은 4, 4, 2, 8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x, 여기 안 지웠네요 아직. 여기 x 약분시키면서 x 지수 하나 줄이고, 이쪽에서도 x 두 개 이렇게 지워집니다. x 약분해줍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2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분수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약분할 때 조심할 거 한 가지, 지금 이야기했듯이 요 분모가 두 번 다 약분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3번 풀면서 오늘 단항식,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5x에 2 빼기 x 빼기 있고, 마이너스 2xy 더하기 6y 제곱 나누기 3분의 2 x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괄호로 묶어볼까? 먼저 해야 될 거. 자,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요거 정리해 줘야 되겠고, 또 뒤에 보면 빼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을 먼저 또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5x로 분배 법칙을 쓴다. 5x 곱하기 2, 10x. 그 다음 빼기가 있고 x를 곱하면서 뺄셈, 마이너스로,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뺄셈은 그대로 둘까요? 빼기,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걸로 분배하는데, 자, 얘는 곱하기 역수 취해봅시다. 어떤 역수를 취해줘야 되나요? 자, 2분의 3y 아니야. 2분의 3y 아니라, 자, 여기는 y가 지금 분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y분의 3으로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2y분의 3 들어간다. 여기는 2y가 분자에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 2y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 이거 좀 복잡하니까 한번 쓸까요? 자, 마이너스 2xy에
그 다음 2y가 분모에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3 분자에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더하기 6y 제곱에 곱하기 여기는 또 이렇게 쓸까요? 2y분의 3을 곱해준다. 요게 지금 분배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자, 요것도 2y분의 3을 곱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약분 들어가면 2 그리고 y와 y 지워지면서 1 남고요. 뒤쪽에서 자, 2 3은 6 그리고 y 약분 되면서 요 지수 하나 줄여주고 이런 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0x 빼기 5x 제곱에 자, 여기는 어떤 게 남나요? 자, 마이너스 3만 남았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더하기 이쪽에서는 여기 x 있었네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다음 3y 9y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마이너스 풀면서 10x 빼기 5x 제곱 더하기 분배 법칙이죠. 3x 빼기 9y 이제 동류함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긴 동류함 없네요. 자, 그러면 10x 요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 얘와 얘 더하면서 마이너스 13x 빼기 9y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분히 계산 중심이었죠. 자, 우리가 여러가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동류형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또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더 밑바탕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단항식이 무엇인지 알고 다항식이 무엇인지 알고 2차식이 무엇인지 알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할 것들이 어떤 식들이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그 식을 멀리서 그래 까짓거너 한번 내가 다루어 주지 이런 마음으로 식들을 접해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은 몇 문제 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숙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속 정확하게 풀이하는 데 목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교과서에 남은 문제들과 또 우리 학교에서 연습 시간이라던가 그럴 때 충분한 연습을 더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